So I've been away making the green. See, the more that I get, the more that I need. So pray for my soul. 자, 저번 주 아주 조촐했던 두 명의 방송에 이어서 이번 주도 두 명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뭐 저번 주에는 사실 두 명이서 그냥 방송을 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고서 굉장히 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두 명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될 건 없다. 생각보다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좀 할 이야기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할 이야기들은 잔뜩 넘쳐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많았으면 발언권이 겹칠 뻔했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일단은 뭐 한 주간 좀 별일 없으셨나요? 그래도 저번 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결장을 하셨는데 저는 뭐 똑같이 재택을 하고 네. 요즘도 재택근무하고 계세요? 네, 저는 1월 31일까지 연장을 했더라고요, 회사에서. 1월까지 다. 네. 재택근무하면은 장점이 뭐예요? 지금 저희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화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제 몰골이 사실 제가 9시 반 출근인데 네. 제가 9시 한 25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재택을 하게 되면 또 회사 그 인트라넷에서 출첵을 해야 돼요. 네. 원래는 출첵을 안 하는데 재택할 때만 출첵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출근 체크를 하고 이제 한 5분 정도 약간 정신 차리고 이제 30분 더 업무를 보고 네. 그냥 쭉 하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안 씻었어요. 아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방 밖에도 잘 안 나간 것 같고. 진짜 한 30분 전에 일어나신 것 같은데? 예. 진짜 가끔, 그러니까 이거 저 잠옷이에요, 이것도.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잠옷이고. 그리고 이제 재택하면, 조금 불편한 거는 전화할 때 좀 불편합니다, 이게. 왜요? 이게 고객사랑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 핸드폰 번호가 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좀 요주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핸드폰 번호가 남게 되면은 본인들 편할 때 전화를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는구나. 네,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온 적은 없는데, 네. 특히 이제 몇몇 기관들이 있습니다. 좀 요주의 기관들이 진짜 심한 분들은 새벽에도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 그러니까 자기는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쁘니까 전화하는 거죠, 그냥. 3시, 4시에도. 그건 너무 심한데, 근데 새벽에는? 네, 그런. 아직까지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진 적은 없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근데 제 쪽 업무는 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서. 근데 다른 부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재택하게 되면 이제 핸드폰 번호가 남는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제 약간 가끔 이제 야근과 퇴근의 경계가 없다. 그치. 불과 조금 전까지도 또 일을 하다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퇴근하려고 했지만 이제 일이 생기는 순간 다시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고 이제 마무리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뭐 전반적으로 재택하면 확실히 편한 건 좀 큰 것 같긴 해요. 되게 막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걸 조금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침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침대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느라 굉장히 힘들다, 근무를 하다가. 맞습니다. 진짜.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예, 바로 옆에 침대 있거든요. 또 방에서 하다 보니까. 그치. 예. 뭐 가끔 사실 눕긴 해요. 누워 있다가 뭐 사내 메신저 보다가 이제 일어나서 일하고. 뭐 그 막 화상 회의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러면? 저희 안 해요.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화상 회의는 안 하고. 근데 막 인터넷에 썰이 많잖아요. 화상 회의 관련된 썰이 뭐. 그쵸. 많죠. 정장을 입고 있어라 집에서. 상의만 정장을 입고 있는다라든가. 네. 근데 상의만 정장 입고 있다가 이게 일어날 때 이제 문워크식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다가 이제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에 걸려서 그치. 한 소리를 들었다. 그치. 그 예전에 저희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원격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김미리 진영이 위에만 옷을 갖춰 입고 밑에는 그냥 팬티 바람으로 있다가 한번 저희한테 걸려가지고 호되게 혼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런 화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기억해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은 저희가 쉬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막 그 PPI 수학 분석으로 한 달 이렇게 나눠서 보내면서 수학 분석으로 좀 이렇게 꿀을 빨라고 했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줌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도 재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 가능 나도 요걸 하면서 약간 재택의 그 느낌을 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물론 편하긴 한데 이게 언제든 이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쵸. 조금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겠구나. 네, 이게 사실 언제든 가능하다. 희한하게 사람들 막 요즘에는 뭐 월급 루팡이다, 뭐 칼퇴다, 뭐다 해서 되게 그 워라밸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팀은 희한하게 워라밸을 잘 즐기지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바쁘다 그래가지고. 그쵸. 근데 사실 지금 시국에 바쁜 게 더 나은 것 그쵸.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거긴 네. 한데 막 펜다 형도 뭐 9시가 넘는데도 사무실에 계시다고 또 아, 그래서 녹음을 못 나오신다고 하시고 그 풍삼이 형도 아까 제가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막 밖에서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들 참 돈을 많이 벌려나 보다 라는 아, 생각을 하면서 요즘도 우리 카톡방 아주 물론 비시즌인 걸 감안해야 되지만 축구 얘기를 너무 안 한다. 그쵸. 오늘도 사실 한참 주식 주식 얘기만 얘기. 주구장창한다. 나 같은 주린이는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쵸. 좀 이렇게 영양가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카톡방이? 그쵸. 결국은 답은 하나거든요. 이게 아, 존버다. 그냥 팬더 형 맨날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원래 팬장님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팬장님이랑 카톡을 나눈 걸 기억해 봤을 때 네, 코로나 때 어쨌든 초창기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걸 좀 직격타로 맞으신 것 같아요. 뭐야, 재밌는 얘기였잖아. 그렇죠. 저는 그거가 나오면은 주식을 해볼 것 같아. 축구단 주식 같은 거. 그거는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건드리면 안 되지만 나오면 해보고 싶어.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네. 뭐 FC 서울 혹은 GS 스포츠단 주식이 나온다면 음, 그거는 한번 묶어둘만 하지 않나. 아, 과연, 매우 위험한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게. 그럼 스포츠단이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면 네. 그 주식은 어떻게 축구단의 성적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고 하는 걸까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그것도 약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성적이 오르면 어쨌든 내년 수입은 오른다고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음, 뭐 음. 사람들의 기대감에 따라서 뭐, 주가가 올 수 있긴 하겠는데, 그게 또 막상 진짜 이게 나온다면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아, 있다 보니까 또, 어쨌든 수익률과 연관이 된 거다 보니까 네, 꼭 성적만이 다가 아니고 특히나 우리나라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우승 상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쵸. 그것보다도 오히려 뭐 선수를 잘 팔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마케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거나 뭐 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진짜 주식이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오히려 많은 팀들이 ACL 쪽에 음, 노력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거기가 어쨌든 상금이 제일 크니까. 그렇죠. 네,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그리고 좀 이렇게 노출도도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아마 상장 기준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사실 애초에 꿈 현실적으로 도 꾸지 얘기하면, 마라. 그럼 현실적으로 저는 얘기하면, 평생 주식을 할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아마 상장이 안 될 겁니다. 아, 있긴 있더라도, 예, 아마 지금도 FC 서울 주식은 있긴 있죠. G스포츠단 주식은 있긴 있어요. 예. 물론 그러니까, 유통이 되지 아, 않은 거니까, 음, 사실은 GS그룹이 100%다 갖고 있기도 하고, 그룹이. 그래서 아마 파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아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음. 저는 그래가지고 형들의 근황을 거의 주식 얘기로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쵸. 이 형들이 참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예. 라는 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식 얘기로 느끼고만 있어요. 그렇게. 음.
그래서 서울은 참 비시즌 동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전격 서울 사람들 내부에서는 딱히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저희들의 근황을 좀 전달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또 댓글로 근황을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상하망 안원사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일한 서울 팬 팟캐스트 이곳에서 울고 웃고 욕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파란팀 놀리고 그 방송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주임원사로 취임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축하할 일이네요, 네, 이것도. 저는 사실 그 군대를 4주밖에 안 있었어요. 네. 네, 제가 그 공익이었다 보니까 네. 이 짤은 알거든요. 그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지금 그거의 주인공이 그렇죠. 되신 거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이제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또 이 주임원사가 참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직책인지 여러 생각이 들지만 참 이거 군대 얘기를 한번 꺼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좀 요거는 접어두고 뭐 어쨌든 이 시국에 참 좋은 소식들 들려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소식 들리는 만큼 서울에도 좋은 소식 들리기 때문에 오늘 사실 여러 가지로 좀 할 얘기들이 많긴 해요. 다행히도 인원수는 2명이지만 떡밥 네. 자체는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큰 떡밥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팔로세비치 네. 오피셜이 오, 떴습니다. 이게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서울 인스타에서 이게 거피셜을 낸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옷피셜은 아닌 거잖아요. 네, 거피셜이죠. 진짜 말 그대로. 근데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예. 네, 거피셜. 이게 참 달라지긴 한 건가 싶을 정도의 이제 약간 생각이 들게 하는. 뭐 칼로세비치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을 하자면 진짜 타이밍상 네,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서울의 행보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영입도 영입이지만 그 뭐 인스타 운영하는 거라든가 유튜브 뭐 컨텐츠 뽑는 거라든가 네, 확실히 좀 더 팬 친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번 시즌 뭐 다큐멘터리를 뭐 준비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왔고 그리고 뭐 오늘 올라온 기성용 선수 그 주장된 기념으로 해서 인터뷰 영상도 보이고 저번에 네. 그 나상호 선수 입단 인터뷰도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약간 다큐멘터리에 나올 법한 그런 구도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좀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전 다큐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사실 뭐 죽어도 썬더랜드처럼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아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그 내부 사정 같은 거라든가 좀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시즌을 체감할 수 있고 결과가 좋아서 반등에 성공하면 또 그 나름대로의 기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든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다면 참 시즌을 마무리하고 나서 재밌게 또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선수들이 되게 개성 강한 선수가 많아서 다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분명 에피소드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그치. 제가 우리도 그러니까 축구 다큐를 많이 보니까 그걸 봤어요. 되게 저 늦게 봤지만 아마존을 그거 일주일 무료 그 네. 이용해가지고 그 어롤라싱을 봤거든요. 토트넘 편을.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역시 무리뉴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명장이게 명장이구나. 그치. 우리가 댓글에서 함부로 얘기하지만 함부로 얘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예. 맞아. 특히나 그 선수들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경기 중 하프타임이나 이럴 때 네.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선수들의 이렇게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주입하고 뭐 선수들 정신 차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와 확실히 세계적인 사람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우리도 그런 다큐가 나오지 않을까. 왠지. 왜냐면 뭐 우리도 뭐 라커룸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돌리볼도 사실 기대되는 부분도 많고 그쵸. 그리고 라커룸에 사실 그 많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좀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성용도 있을 거고 박주영도 있을 거고 오스마르도 막 열받으면 막 뭐라 할 거고 그렇지.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뭐 또 듣기로는 팔로세비치도 또 한 성격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막 라커룸에서 막 소리 높여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기대됩니다. 특히나 또 우리 박주영 선수의 그런 경기장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쵸. 그래서 뭐 박진석 감독님도 스타일상 좀 그냥 캐릭터성 없는 감독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광주를 이끌면서 되게 좀 상대적으로 약소한 팀을 강팀과 이렇게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팀을 좀 키워나가고 이렇게 이변을 좀 일으켜내는 감독님이다 보니까 이 감독님은 그러면은 뭐 라커룸에서는 선수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훈련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수를 지도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이번 시즌도 기대되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참 기대가 된다. 다큐 나오면은 사야죠. 그 CD? 그러게 그거를 그냥 CD 같은 걸로 판매를 하려나? 유튜브로, USB로 팔려나 설마? 그것도 막 가능성 USB도 이제 서울 서울 USB 이런 거 해가지고 설마 아니 외장 하드를 판다? 그냥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좀 아까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소장하는 맞아요. 팬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CD든 USB든 좀 판매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음, 개인적으로. 하다못해 뭐 IPTV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시 팔로세비치 얘기로 돌아오자면 사실 팔로세비치 사가는 뭐 나상호 선수 사가만큼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좀 갑자기 뜨긴 했지만 꽤나 좀 시간을 끌어온 사가긴 해요. 그것도. 사실 저는 첫 이미지는 설마 사실 그치. 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찌라시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죠. 저는 처음에 어디죠? 처음 시작이 모차르트 스포츠였거든요. 아니, 이름부터 고상해 아주. 이름부터가 딱 봐도 이게 저는 잘 모르니까 이름부터가 찌라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모차르트 스포츠라니. 되게 부조하잖아요, 이게. 모차르트 뮤직도 아니고, 그치. 모차르트 클래식도 아니고. 모차르트와 축구랑 사실 어울리는 게 아닌데 하나밖에 없죠. 로이치키밖에 없지. 모차르트 하면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네. 그런 언론사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찌라시구나 했는데 그런 찌라시들이 사실 많잖아요. 되게 네, 해외 언론발 찌라시가. 그래서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실이 되었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방송 저번 주에 못 듣게 했는데 세발라인도 첫인상이 그랬잖아요. 첫 반응이. 네. 찔러보다 말겠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식으로. 된다. 네.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때 우리 모두 뒤통수를 치고 서울이 그걸 해냈다. 착한 뒤통수 네, 인정합니다. 착한 뒤통수는 인정합니다, 진짜. 그래서 참 당연히 처음에는 그 모차르트 스포츠라는 이름부터 참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언론사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저희는 뭐 설마 했죠. 물론 그 자리가 그렇게까지 뭐 필요한 자리긴 하고 팔로세비치가 충분히 좋은 선수고 훌륭한 선수긴 하지만 서울이 과연 이 딜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만 많이 남겼던 그런 루머였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서울로 오게 되었죠. 이게 경쟁자가 대전이었잖아요. 대전, 대구였다고 하죠. 대구는 뭐 우리가 뭐 이긴다 치더라도 대전이 지금 전북, 울산으로 쩌는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걔네는 오히려 돈을 쓰고 싶어서 안 달란 팀인데 이거를 이겼다는 게 이거는 프런트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그 쌍용 사가를 겪으면서 되게 분노했던 부분 중 하나가 막 선수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선수를 미리 뭐 사전에 접촉을 한다든가 서로 막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렸기 때문에 이번에 뭐 팔로세비치 이적 뒷이야기 뭐 들릴 때마다 오래전부터 선수랑 좀 접촉을 했고 선수가 서울에 오고 싶게끔 뭐 만들었다. 약간 이런들 얘기 들으면은 확실히 서울이 좀 달라지긴 달라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썰도 있었잖아요. 그 팔로세비치가 경상도권에 있는 한 외국인 선수에게 서울에 대해서 막 조언해달라고 했다는 썰이 돌았잖아요, 잠시.
네. 그 대구의 그분, 그 친구 네,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이제 키치 레전드가 네. 되신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또 친구 스카우터로는 참 탐나는데. 그러니까 팔로세비치한테 서울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꼭 가라고 네. 했다라고 하는 음, 썰이.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러게요. 그 감독이 그렇게 싫어서. 그러니까 팀을 싫어하진 않았는데, 어, 야, 근데 수원은 왜 가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 감독이. 아,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내 모든 그치. 거를 가장 크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그러니까 팬들도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 감독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가장 크게 엿을 먹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에이전트 D라고 해야겠죠. 뭐 그렇죠. 그분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팔로세비치가 훨씬 더 서울을 강력하게 원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뭐 얼추 이제 좀 이정료랑 계약 기간이 뭐 기사상으로만 나온 거라서 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한 이정료 한 10억에서 한 13억 선으로 지불을 한 것 같고 연봉도 뭐 세후 한 7억 정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거진 한 10억 정도로 협상을 마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그 전 대표이사는 아예 그 선수 수급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액은 똑같아도 한 선수에게 이만큼밖에 쓸 수 없다라는 명확한 한계선이 있어서 뭐 스카우터라든지 아니면 전력 강화를 좀 담당한 사람들이 자잘한 선수들을 여러 명을 쓴 것 같아요. 후보군으로 올릴 때, 막 결제를 부탁할 때. 근데 지금 딱 대표이사가 와서 재무제표나 이런 어떤 뭐 손익계산서나 비용 처리된 걸 다 봤을 때 다 기록이 다 뜰 거 아니에요. 누구 그쵸. 얼마 기록. 근데 너무 다 짜치는 거죠, 기록들이. 그러다가 뭐 페시치 한 명 뭐 13억 이렇게 찍혔는데 걔는 그나마 좀 기록이 괜찮아. 그 나머지는 뭐 7억 뭐 이랬는데 뭐 기록이 다 개판이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한 명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된 애 사와라고 어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만 준 게 아닐까. 이 정도 금액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그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장과 감독의 몫인 거고. 그리고 전임 대표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좀 재무 쪽이 어쨌든 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재무 담당자가 와서 막 팀을 다 망쳐놨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어쨌든 뭐 샐러리맨 어떤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접근했던 방식이 좀 안 맞은 게 아닌가. 이게 너무너무 그 세부적으로 좀 재무적인 어떤 태클을 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근데 오늘 이제 볼만찬의 서울 특집 영상에서 보면은 네. 이제 워낙 우리가 고액 연봉 선수를 내보낸 게 컸기 때문에 나파를 영입하고도 연봉이 줄었다. 총 그쵸. 연봉이 줄었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뭐 그건 엄태진은 이걸 고려를 안 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당 연봉을 좀 많이 받던 것 같아요. 그 전 사장은. 그쵸. 지금 사장은 총액 개념으로 그냥 얼마니까 여기서 알아서 감독님과 뭐 상의해서 영입하시오라고 한 것 같고 전임 그러니까 선수를 대표는 줄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렇죠. 선수를 줄이든지 그건 이제 본인 단장과 감독의 선택인 거죠. 사실 선수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 시즌 중후반에 갔을 때. 근데 뭐 우리 팀은 그렇죠, 지금 뭐, 네. ACL 가지도 않고 리그랑 FA컵밖에 없는데 뭐 선수 줄이는 것도 되게 타당한 결정인 것 같고 저는 되게 이런 걸 꿈꿨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그러니까 B급 B 플러스급으로 좀 순화하면 B 플러스급 막 3명 살 바에는 차라리 A급 한 명이 훨씬 낫다. 그쵸. 라는 좀 생각이 좀 강해서 이렇게 만약에 외국인을 이제 더 이상 못 채운다 하더라도 저는 뭐 전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그러니까 좀 서울 팬들 입장에서도 오래전부터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좀 미스테리하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아니 선수단 수가 왜 이렇게 많아? 그쵸. 막 40명대가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에서 뛰는 건
뭐 한 기회 받는 거 한 시즌 다 끝나고 나면 한 20명에서 한 25명 선이라고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들어간 게 아닐까. 막 연봉이랑 비교해봤을 때, 아니 이 선수는 출전 기록이 뭐 하나도 없는데 연봉을 받아가는 선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총액은 유지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좀 줄여서 좀 더 실력 있는 선수에게 좀 더 투자하겠다라는 네. 방향으로 영입 기조를 잡았다면, 그리고 이 잡은 기조를 토대로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라든가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또 겨울 이적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이런 기조를 갖고서 임한다면 서울로서는 선수 장사를 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한 구조가 되는 거고, 되게 저는 그쵸. 좋게 흘러가고 있는 변화지 않을까. 이렇게 되니까 사오는 것도 편해요. 이제 음. 사실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어디가 부족하다라는 게. 그쵸. 네. 애매하게 우리 입장에서도 아 그래도 이 선수들이 있고 이 포지션에 어쨌든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이 선수가 있고 저 선수가 있는데 있으면은 또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죠. 그 부분을 예. 보강하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저번 시즌 사실 와 우리 미드필더진 너무 많다. 이거는 어쨌든 너무 숫자 자체가 너무 많다. 뭐 선수 실력이 뭐 고만고만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선수 자체는 많다 했는데 지금 뭐 주세종 선수라든가 김원식 선수라든가 어쨌든 좀 알리바이퍼 선수도 거의 뭐 나갈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수비형 미드필더에 기성용 오스마르 박아놓고 뭐 공격형 미드필더에 뭐 한찬이나 팔로세비치 박아놓고 그럼 그 중간에 연결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 어느 자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교통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팬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서울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이 팀이 리세일을 꿈꾸는구나. 그 그치. 전에 서울은 가성비만 노리고 네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일단 영입은 싸게 하고 보자. 어차피 터지면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였다면 이제는 더 이제 좋은 데로 나갈 확률이 더 높은 애들을 더 좀 비싼 돈을 주고 영입하더라도 너 확실히 우리랑 같이 터지고 너도 좋은 데 가고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 드디어 이제 전북이 그런 걸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로페즈 70억에도 팔았고 지금 손준호도 60억 그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드디어 이 구단이 이제 좀 노선을 바꿨다. 이거는 그치. 이게 과연 영입이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프런트를 뭐라 할 건 아니고 그래도 나름 그런 노선을 틀었다는 거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선수한테 큰 돈을 지불한다, 투자를 한다는 건 저번 시즌 울산이 보여줬고 그동안의 전북이 보여줬고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되파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큰 수익을 올렸던 케이스고 울산은 저번 시즌에 어쨌든 ACL을 들어올리면서 막대한 우승 상금과 함께 클럽 월드컵 진출을 통해서 부수적인 또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서울은 그거 돈 조금 아껴보겠다고 어정쩡한 선수 사오고 어정쩡한 선수 사오는 걸 반복을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났던 거니까 체질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참 잘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래도 이번 이적 시장 행보를 보고 제가 그 2주 전에 뭐 8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 팀이 좀 정상권에 좀 그러니까 이 팀은 그러니까 전북 울산 보면은 그래도 뭐 영입 안 한다 해도 다들 1, 2위로 보잖아요. 전북 울산을. 그죠. 서울이 이 정도 위치 올라가려면 8년 정도 걸리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바뀐 게 네. 우승권을 가려면은 10년은 넘게 걸릴 것 같다 생각했는데 8년이면 되겠다. 8년? 저는 8년 4년입니다. 아니 확실히 불과 한 달 정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랬고 많은 서울 팬분들 보면은 2021 시즌에 대한 기대가 뭐 약간 그냥 명가 재건의 시작만 됐으면 좋겠다 해서 뭐 한 상스만 가도 뭐 충분히 리빌딩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상호 데려와 팔로세비치 데려와 그리고 아직도 지금 뭐 외국인 공격수 노리고 있다 루머 떠 이러니까 이 정도면 우승을 조금씩 꿈꿔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 그래도 좀 어쨌든 그 둘리볼이 이식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기성용 선수가 인터뷰 하지 않았습니까? 좀 네. 팬들도 어쨌든 좀 초반에 잘 안 풀리더라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티켓 값은 안 아깝게 해주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티켓 값이 꼭 맨날 이기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내용이 알찬 축구. 맞아. 뭐 울산과 전북이랑 해도 그렇게 안 밀리는 축구. 그런 축구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솔직히 저는 아직도 아침 거는 기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면 좋겠지. 근데 기대치를 낮게 잡고 가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 27경기 보는 것도 이렇게 괴로웠는데 38경기 볼 생각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치를 상수로 잡으려고요. 저는. 저도 뭐 영랩을 거는 건 아닌데 이게 아침 만약에 3위에 나간다면 정말 대성공인 것 같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구단주가 대표이사한테 어쨌든 좀 면이 서려면 그래도 목표가 최소 4위 정도는 해줘야지 아마 면이 서지 않을까. 약간 이 영입 어떤 행보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가 FM 할 때도 이적 예산 땡겨올 때 막 우승하겠습니다. 예? 그치. FA컵 우승하겠습니다. ACL 결승은 나가 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딜 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도 이 팀이 이제는 그러니까 뭐 상승가 목표입니다라고 말한 팀 사실 이제 강등권 싸움 하겠다는 얘기고. 그치. 솔직히 목표치에 말해서, 따라서 결과도 좀 달라지긴 하죠. 지금 이제 이 팀은 이제 아침에 도전해야 되는 게 맞고 아침에 나가면 대성공, 못 나가면 4위 정도는 그래도 내년 시즌도 한 번 더 이렇게 구단주님께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제대로 팔로세비치라는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사실 팔로세비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작년에 뭐 경기를 우리 상대로 해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은 선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작년 서울은 어느 팀이든 서울 상대로는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는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쵸? 그냥 그저 그런 팀, 그런 선수들 중 한 명이었을 뿐이야, 나한테는. 김대원도 인생 경기 찍어준 팀이잖아, 우리가. 김대원은 인생 경기와 함께 그 인생짤을 남겨준 그렇죠. 그 인생짤을 남겨줬고. 그 보기 민망한 그 인생짤을 남겨준 선수기도 하고. 진짜 김대원. 그래서 저는 사실 팔로세비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일단 이 선수가 포지션이 뭐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봐야겠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위치 말고는 다른 위치를 같이 서거나 이러다기보다는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최적화된 선수라고 보게 된다면, 박진석 감독님의 이번 시즌 컨셉은 어쨌든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전술을 쓴다는 거고, 그러면 그쵸. 그동안 이제 광주에서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나오지 않나, 둘리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팔로세비치 선수라는 자체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은 팬분들도 그랬겠지만 팔로세비치에 대한 루머가 뜨기 시작하면서 뭐 영상도 찾아보고 좀 어떤 선수인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실력적인 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뛰는 외국인 선수고요. 네, 왼발이라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고. 그치. 그것도 커요. 이 팀은 우경화됐어. 왼발이 너무 없어요. 옛날에는 좀 그 왼발 하면 떠오르는 선수들이 서울에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그쵸. 오스마르가 있긴 하지만 뭐 오스마르가 뭐 코너킥을 차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프리킥 그치. 가끔씩 장거리 프리킥 이럴 때만 차지. 음. 데드볼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이제 팔로세비치가 오면서 이제 키커에 대한 부담도 서울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팔로세비치 킥도 워낙 좋고 뭐 활동량도 네. 좋고 워낙 많이 뛰는 선수예요. 네. 저는 팔로세비치가 어쨌든 공미에서 뛰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팬다 형님의 어떤 평으로 네. 얘가 톱이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다들 톱 필요하다 막 하지만 폴스나인이다. 얘가 톱이요 그랬잖아요. 얘가 골 넣고 다 해줄 거요 하는 약간 느낌으로 얘가 톱이요 했는데 사실 솔직히 첫 느낌에는 그래도 진짜 좀 걸출한 톱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톱보다 오히려. 뭐 만약에 우리 팀에 일류첸코 그리고 펠리페, 팔로세비치 셋 중에 누가 왔으면 제일 도움이 될까라고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는 펠리페였거든요. 이 셋이라면. 나도 이거 들으면서 난 그래도 펠리페인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고민해보니까 뭐 팔로세비치도 뭐 펠리페 정도 급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펠리페급의 임팩트. 네, 펠리페급의 그렇죠. 임팩트가 되게 기대되고 생각보다 우리 팀에 이제는 좀 골이 들어가지 않을까. 어쨌든 진짜 생각보다 톱이 그냥 어그로를 끌어주는 그런 역할이고 정작 득점은 팔로세비치가 계속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왜냐면은 네 맞아요. 그 후반기에 그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누구요? 미친게? 올해가 아닌가? 내년인가? 박동진 근데 선수 박동진은 돌아오죠.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시즌에 오는가 봐야 돼요. 그러네. 이번 그럼 시즌은 올해 돌아오진 거의 않을 연말쯤에나 돌아오겠네요. 그쵸. 몇 경기 한 경기 쓰면 다행이지. 그래서 저는 팔로세비치가 들어오면서 느꼈던 거는 만약에 이제 이걸로 이제 공격 작업은 마무리다, 이제 공격진 수혈은 마무리다라고 하면은 키는 이제 조용욱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쵸. 서울의 어떤 성적의 키는 조용욱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앞쪽에 공격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과감하게 때려라. 그렇죠. 팔로세비치가 안 되면 또 만들어 줄 거야. 일단 본인들이 과감하게 때려야지 팔로세비치한테 기회가 옵니다. 팔로세비치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때려라. 네, 무조건 때려라. 저는 여기서 팔로세비치, 여기서 이제 그분의 유산이 나와야죠. 슈팅은 직선 슈팅이다. 일단 때려라. 그치. 네. 저는 팔로세비치가 그 스탯을 찾아보니까 도움도 도움이고 득점도 득점이고 꽤나 준수하게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장면 찾아보니까 뭐 도움을 기록하는 장면에서는 박스 앞에서 되게 순간적으로 뭐 스루 패스를 찔러준다든가 로빙 패스를 찔러준다든가 이러면서 좀 동료의 깜짝 움직임을 도와주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또 우리가 조영욱 선수가 오프 더 볼 하나만큼은 우리가 또 그래도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팔로세비치가 많이 도와줘야 될 친구는 조영욱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잘해요 팔로세비치가. 왜냐하면 작년 포항을 봤을 때 어쨌든 후방에서 버텨준 건 최용준이었고 앞에서 해결해준 거는 팔로세비치였던 것 같거든요. 일류첸코가 물론 골은 많이 넣었지만 과정 속에 팔로세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류첸코도 그만큼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일류첸코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좀 저는 팔로세비치가 혼자서 뭔가를 해내는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일류첸코랑 연계가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상생하면서 살았던 거고 서울의 일류첸코는 누가 될까? 박주영이 또 이번 시즌에 풀타임을 뛰라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서 합을 짜라고 하면 그래도 박주영이지 않을까?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거는 그만해라 진짜. 그만해라. 자, 선수한테 못할 짓이다. 진짜 못할 짓입니다. 지금 무릎을 그렇게 갈아뛰면서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알리 얘기를 잠깐 나올까요? 연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공격수 지금 루머가 나오는 게 루머? 라기보다는 알리가 어쨌든 수원FC 행이 나왔잖아요. 이게 보도로. 근데 지금 거의 가는 줄 알았죠, 사실. 네, 그렇죠. 다들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틀어졌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또 틀어졌나요? 거기가? 뭐 틀어졌다는 기사도 나오긴 하죠. 알리 대신에 무릴로 샀다고. 그러네. 물론 쿼터는 다르지만. 그렇죠. 쿼터는 다르는데. 근데 겹치는 걸 안 살 포지션이 거니까. 비슷하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수원FC가 돈을 많이 쓰잖아요. 이번 시즌 앞두고. 그러니까 자꾸 한 명씩 영입할 때마다 수원FC 돈 없어질까봐 좀 불안해. 제가 보기엔 수원FC가 지금 수원 삼성보다 돈 많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쓰는 거 보니까. 진짜. 수원FC가 수원 삼성보다. 이미 이번 시즌 그 이적 시장 때 그 영입한 것만 봐도 훨씬 많이 썼지. 이게
잠깐만. 수원에 있죠. 삼성이. 그렇죠? 네, 수원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수원 FC가 알리 형이 힘들어진다 느끼는 게 한승규에 투자한다잖아요. 아, 그 얘기도 나오죠. 그쵸. 아니, 근데 수원FC는 진짜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아니 근데 수원 FC가 영입을 많이는 했지만 상당수가 FA예요. 그러니까 이적료가 크게는 안 들고 또 워낙 선수들도 김도경 감독이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제값에 주면은 절대 못하 그 수원 FC가 20년 총 연봉이 37억인데 네. 딱 지금 2배 드는 연봉으로 스쿼드를 맞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20명 가까운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그 정도 연봉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거는 이 선수들 굉장히 많이 깎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굉장히 충만한 팀일 거예요. 그 어떤 팀보다도. 그쵸. 일단 팀 분위기 면에서도 뭔가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을 것 같은 수원FC죠. 또 이제 울산 전북 연합팀이지 않습니까? 또 그 선수들 얼마나 벤치에서 이를 갈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이래. 수원 FC 오니까 이제 좀 해볼만 할 것 같고, 경쟁자가 네. 좀 별로일 것 같고, 내가 좀 경기 많이 뛸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한승규 노래를 불러도 다 우리 방송에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절대 비싸서 절대 못 사. 비싸서 안 돼. 비싸서. 그쵸. 근데 만약에 한승규 선수가 수원FC 이적이 성사가 된다면 물론 우리는 뭐 팔로우 FC가 있어서 당장 그 자리가 급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 좀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쵸. 그냥 전북이 무조건 수프한테 싸게 넘겼다 봐야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쵸. 네.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냥 네. 무릴로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한승규 좀 싸게 드릴게요. 이런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게 한승규를 제값 주고 내려오긴 힘들죠. 근데 음, 사실 수원FC가 전북에 뒤치다거리를 많이 해줬어요. 라스도 데려왔잖아요. 수원FC가.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서 전북이 구스타보랑 뭐 바로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라스 그리고 처분하게 하면서. 올해 그 전북의 나성은 선수가 FA로 풀렸는데 수원 FC가 바로 집어갔어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커넥션이 구단 있죠. 간에 그게 네. 있나? 커넥션이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텄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북도 이번에 얼마 전에 일류첸코 오피셜이 떴지만 그런 얘기도 들렸었잖아요. 무릴로가 쿼터를 잡아먹고 있어서 무릴로가 일단 나가야 외국인 선수를 사올 수 있다. 그렇죠. 네. 전북 입장에서도 무릴로를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노력을 했을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FC가 우리가 무릴로 데려가 줄 테니까 한승규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도. 근데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무릴로는 한승규랑 좀 겹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둘 다 공미가 제자리인데 그러면 무릴로 영입하면 한승규를 한 발 뺐나 수프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는 기사 그렇죠. 아직 뜨고 좀 한승규 선수의 무릴로 선수는 오피셜이 떴는데 한승규 선수의 거치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기사 하나가 나왔을 뿐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접근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유력이나 네. 확정은 네.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한승규가 수원FC로 이제 이적을 한다면 네. 이거는 우리도 분명히 초반에 제안을 했었잖아요. 한승규한테. 그러니까 전북 치겠다가. 네. 근데 수원FC가 아마 우리가 다들 예상했을 때 한승규 이적료가 이제 2자리나 아니면 1자리 후반대 9억, 8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프가 9억, 8억 정도를 써서 데려왔을 것 같지는 절대 않고 한 6억? 5억? 6억? 이 정도 더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6억이 맥시멈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서울이 그때 협상 제안을 할 때 5, 6억을 제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5, 6억을 제안해서 5, 6억보다 못하는 금액을 제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로 양심 없진 않겠지.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초반엔 6억 질렀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시작가로. 12억 조 이러니까 깽깽했겠지. 뭐 6억에서 뭐 예를 들어서 12억 정도로 된다 그러면 한 9억 정도로 이제 제한을 했겠죠. 한 8, 9억 정도까지는 8, 9억 올렸을 것 제한을 같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억 이하로는 안 줘. 이러니까 이제. 네.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에라이. 이제 안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승규 선수가 만약에 수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프런트가 잘못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원 FC 사는데 너네도 못 사? 뭐 이런 그치. 반응들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나는 오히려 그 가격에 수프로 가면은 이거는 전북 프런트의 선물이라 봐야지. 그렇죠. 전북 프런트가 수원 FC에 주는 승격 물류로 선물이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거 나스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치. 그래서 VIP 고객에 대한 네. 마치 쿠폰 10장 모아온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 해주듯이. 혹시 뭐 돈이 정 안 되면 조유민이라도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저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팀에 안 온다면은 전북에 남아있기보다는 수원 FC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어차피 지금 전북이랑 사이가 틀어질 때 틀어졌어요. 지금 팬들한테 찍혔고. 그죠. 좀 껄끄러운 모양새가 됐죠. 어쨌든. 어떻게든 지금 팀을 떠나야 돼요. 한승규는. 그게 일본이 된지 뭐 지금 국내 팀의 수원 FC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저는 팬들이랑 이미 뭐 갈라섰다고 해도 사실 전북 내 입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도 하고 뭐 크게 한승규 선수가 좀 입방아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신경도 안 쓸 만약에 것 같은데. 전북에 남아서 또 실력으로 보여주면 그렇죠. 또 요즘 유행하는 그 킹구로 갔다. 그렇죠. 우리 또 축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도 아니지. 그리고 그것도 도덕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 애매해. 솔직히 어느 정도 그 뇌피셜이 좀 가미된 잘못도 아니지 솔직히. 그러니까. 뭔 잘못? 그쵸. 욕한 게 좀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덕이라 하기도 애매하다. 이거는 뭐 그냥. 근데 개인적으로 참 저희도 한 시즌밖에 못 만났지만 한승규라는 선수가 참 얼마나 서울에 보여준 그 프로페셔널한 자세와 그 애정어린 모습들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가 좀 행복한 쪽으로 결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북에 있더라도 우리한테 와서 그 시무현 세레머니만 하지 않는다면. 그치. 근데 봐줘. 그러니까 저는 나는 골 세레머니도 그러려니 할 것 같아. 골 세레머니 해도 전 박수 쳐줄 자신이 있습니다. 단 그 세레머니 빼고. 갑자기 총 세레머니? 갑자기 총 세레머니 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절을 2번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뭐 하다 말았지만 알리바이프가 좀 애매해졌어요. 지금 거치가.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저는 그 썰이나 어떤 희망상 알리바이프와 안병준의 트레이드 그런 약간 행복회로도 있었죠. 네, 왜냐면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병준을 데려와서 새로운 대북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드립을 쳤었는데 설마 이러지나 했었거든요. 그 썰 보고. 그게 현실이 되나 흠칫했습니다. 진짜. 근데 안병준은 지금 부산이 강력하게 원한다. 그런 뉴스가 떴죠. 근데 안병준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FA인데 그놈의 로컬룰 때문에 뭐 이적료 개념으로 좀 금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지금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지만 서울 입장에서도 팔로세비치와 나상호를 영입하면서 그래도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뭐 조금 돈이 외국인 스트라이커를 데려오기가 애매한 금액이라면 뭐 알리바이프라는 카드도 지금은 이제 좀 무산됐겠죠. 수원FC가 당장 알리바이프가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금의 돈이라면은 안병준 딜에 좀 뛰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찔러는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도? 이제 근데 워낙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총알이 바닥을 드러내다 보니까 금액에서 좀 쉽게 난항을 겪지 않았을까. 저는 그 안병준 살 돈이 없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전 이제 남은 버퍼는 한 명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디가 됐던 자리가 어디가 됐든 한 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톱보다 센터백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지금.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도 감독이나 제 예상으로는 이제 뭐 단장이나 이제 살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된 선수를 할 수 있는 건 딱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한 명을 이제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음, 네. 근데 그쵸. 스트라이커에서 나온 거에 제가 어제 그 하나의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단톡방에. 네. 보니 윌프레드 보니가 한국 측에도 연락이 왔다. 이것도 약간 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근데 그래서, 이게 그냥 그랬던 거면은 그냥 뭐 뻘소리겠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성용이 왔잖아요, 네, 우리에게. 예, 예. 또 이제 기성용과 보니의 워낙에 콤비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기성용이 입 한번 이제 잘 이용해 준다면은 이거 보니를 이거 서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잠깐 해봤어요. 어쩌면 이미 기성용 선수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미 해와서 이제 이거 협상해볼까 이럴 수도 있고 음. 보니 정도면은 제2의 키키 무산파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근데 나는 솔직히 긁어볼만 하다고 생각해. 나도 긁어는 볼만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긁어볼만해. 조던 머치도 나름 그, 경남에 왔을 때 나름 뉴스거리가 됐거든요. 이게 그죠. 보니가 서울에 온다? 이거는 조던 머치랑은 비교가 안 되지. 왜냐면은 이 선수는 그래. 맨시티를 뛴 적도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맨시티가 챔스 16강에 데뷔해서 데리고 온 선수였고 챔스도 뛰어봤어. 그럼, 경험으로 따지면 훨씬 음. 더 수준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아게루랑 주전 경쟁한 썰푼다 이런 거. 이제 또 이름도 또 본이야. 또 얼마나 또 팬들 또 떡밥 굴리잖아, 이러면. 그쵸 이제 어. 그래서 이번에 그 울산에 힌터제어 선수인가? 그쵸. 그 선수가 뭐 이청용 선수랑 보험 시절에 동료인데 뭐 이청용 선수가 조금 이 선수한테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잖아요. 이청용이 입김이 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힌터제어 뭐 영입하는데 이청용이 조금 뭐 기여했다라고 하면 기성용도 못할 게 뭐야? 그걸 보니까 본인 생각이 더 들었지. 그리고 이청용은 솔직히 울산이란 구단에 뭐 영향력은 있겠지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치? 기성용은 늘 그냥 뭐 기성용 사가도 있었지만 음, 그냥 축구 인생 대부분의 서울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면서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기성용은 이미 코치를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일단은 오상고 코치든 뭐 1군 코치든 보장돼 있는 선수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음, 일단 바로 감독만 하지 말고 다른 거 다 해봐 일단. 그치. 또 그러고 보니까 예. 기성용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더 선수들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라고. 여기서 본의를 이제 예상한 것인가. 이제 에이전트 기가 발동하면 에이전트 이제 키? 근데 저는 본이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아까도 뭐 긁어볼 만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물론 뭐 최근 성적이나 최근 폼이 어떤지 물론 저는 모릅니다만 그 본이가 좋았을 때 보였던 뭐 득점력이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아까 그 팔로세비치와 같이 이렇게 뭐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팔로세비치한테 뭐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보니가 하는 것도 참 어울린다. 그래도 신체 능력은 떨어졌어도 음. 그래도 축구 지능은 어느 정도 살아있겠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팔로세비치나 아니면은 박정빈이나 기성용이 올려주는 볼을 보니가 헤딩으로 처리한다. 요것도 약간 행복 회로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박진섭이 펠리페를 잘 썼던 것처럼 본인도 또 장신 스트라이커였잖아요. 그쵸. 이거는 진짜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뭐 루머가 안 뜨네. 기사라도 한 줄 떠줬으면 좋겠다만. 근데 오히려 서울은 기사가 뜨면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든 뜨더라고요. 워낙에. 음, 그래도 이제 요번 이적 시장은 그래도 서울에 대한 기사가 좀 자주 뜨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뭐 아까 뚱라드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어쨌든 서울이
뭔가 한 자리를 더 영입은 하려는 것 같아요. 최소 한 자리 정도는. 네. 근데 그게 센터백 쪽보다는 오히려 들리는 얘기는 공격수 쪽이 더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 공격수들을 후보군을 좀 추려놓고 좀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뭐 우리가 보니 외쳤지만은 가장 지금 서울이 원하는 선수는 박진섭일 것 같고요. 미드필더에서 워낙에 활동량으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적임자로 박진섭을 찍은 것 같고, 이제 대전도 뭐 차호연을 원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드의 카드를 맞춰보는데 뭐 1차는 안 된 것 같고, 이제 대전이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또 상황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랩에도 아직 이적 시장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래도 기간상으로. 그래도 그래서 2월 초까지는 아직 해볼 만하다 생각해요. 예, 영입. 활발하죠. 그때까지는. 사실 매번 타팀이 활발한 이적 시장을 겪는 것만 보다가 서울이 이렇게 활발한 이적 시장을 겪는 거를 보는 건 진짜 거의 10년 만이지 않나? 그래도 한 2016 시즌 이후로 처음이지 않나?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박진석 선수와 차호연 선수 뭐 트레이드 썰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해보죠. 일단은 박진석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이번에도 저는 모릅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진짜 공수 연결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최고 권장하고요. 뭐 전형적인 한국의 빡투박이라 할 수 있고, 또 슈팅력이 좀 좋은 선수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축구 지능도 꽤 좋은 것 같아서 2부에서 대전에서 그 망해가는 대전 중원 중에 밥값해주는 몇 안 되는 선수고요. 체프먼도 심지어 망해갔는데, 그걸로 따지면은 뭐 데려가 이유는 충분하죠. 하지만 뭐 정현철 선수처럼 될 가능성도 좀 없진 않아 보이는데 2부 활약을 바탕으로 서울에 그러니까. 입성했지만 이거는 일단은 급한 건 서울이다. 대전은 느긋하다. 왜냐면은 팔로세비치를 못 샀으니까 대전은 누구를 딱히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섭 선수가 나이도 95년생으로 이번 시즌 서울이 좀 영입하고 있는 연령대가 조금 그래도 젊은 편이에요. 박정빈 선수도 94년생이고 팔로세비치도 93년생이고 나상호 선수도 96년생이고 지금 되게 좀 젊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박진섭 선수를 데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리가 중원에 확실히 이게 득이 되는 영입이라고는 봐야 될까요, 그래도? 그쵸. 저는 득이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처음 이제 떴던 선수가 일단은 김동현. 강원 오피셜이 떴죠, 오늘로 이제. 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제 박진섭 또는 박종우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종우 선수도 루머가 뜨나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댓글에서 볼만차에서 봤거든요. 나왔는데 네. 박종우를 원했는데 이정료가 있어서 힘들다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딱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박진섭이나 박종우나 이게 다 필요한 선수라고 보지만 최우선은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이정료가 있어서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중원이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숫자가 있긴 있잖아요. 지금 기성용도 있고 오스마르도 있고 한찬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팔로세비치도 어쨌든 앞에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 만약에 박진섭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기성용의 파트너로 이제 오스마르와 이제 박진섭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성용 오스마르가 공존했을 때 어떤 기동성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제 박진섭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우선 옵션은 아닐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오스마르를 우리가 이제 중원으로 보지 않고 센터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또 필요한 자원일 수도 있죠. 오스마르를 아예 센터백의 한 축으로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근데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 서울 팬들 중에서
오스마르를 백포의 센터백으로 보는 팬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의 없죠. 거의 아, 없죠. 이건 예.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장신 스트라이커를 원톱으로 쓴 팀이라면 오스마르를 센터백으로 세우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닌데 대부분의 팀이 그러진 않잖아요. 심지어 뭐 그치. 그 장신 스트라이커 중에 그나마 잘한다는 무고사조차도 어느 정도 주력이 있는 선수고.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가장 최우선 옵션은 센터백 같아요. 저는 아직 공격수보다는. 근데 일단 저는 뭐 중원 조합도 조합이지만 중원 뎁스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정현철 선수가 나이상으로는 이제 어쨌든 상무에 지원을 해야 되는 나이고 실제로 지원을 해서 지금 뭐 1차 합격까지는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중원 자원 중에서 정현철 선수, 알리바이프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으로 따지면 아웃이 유력한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중원에도 보강은 필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박진섭 선수를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최우선적으로 프런트 입장에서도 최우선으로 진행을 한다기보다도 최우선 과제인 센터백이 될 수도 있겠고 제 생각에는 아마 공격수가 될 것 같지만 그거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 카드도 지금 그냥 곁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리고 그런 있는 거죠. 느낌으로 예.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섭에 그냥 차오연이랑 알리바이프 줘버리면 우리가 너무 손해인가? 일단 저는 박진섭 선수를 저도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참 뭐라고 판단을 그러니까 하기가 이게 뭐한데 손해일 것 같은 게 박진섭이 미지수여서 그래요. 2부에서는 잘했지만 또 2부의 템포는 1부의 템포와 비교할 수 없이 느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풍삼형이 의외로 또 아직도 알리바이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듯이 아직도 꽤나 많은 서울 팬들은 그래도 알리 한 시즌 정도는 지켜볼 만하지 않나? 저도 사실 그 입장이에요. 근데 알리가 남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알리를 내보내려 그러니까 알리가 지금 훈련을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요? 뭐 훈련 합류했겠지만 지금 뭐 심라에서 뭐 훈련이 제대로 몰입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선수한테도 악영향이에요. 이거는 저는 뭐 본인 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훈련은.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사실 안 불러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디든 뭐 고국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중동이 됐든 분명히 어디든 갈 수 있는 선수라고 보이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미지수인 박진섭보다는 물론 박진섭 선수가 대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신 분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박진섭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1구 알리를 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알리가 조금 더 알리를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전 그게 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고 잠깐 차오연 선수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불편한 시각인데 네. 그 차오연 선수를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뭐 물론 그 선수가 신인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지만 뭐 그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뭐 SNS로 어떤 한 행동이나 그리고 이제 ACL에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마지막 좀 어쨌든 좋지 않았던 모습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그게 되게 좀 임팩트가 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인스타에 올렸던 그 댄스 파티라고 네. 하는 그 사건이 아마 윤스가 사퇴한 날에 인스타에 뭐 댄스 파티 사진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뭐 댄스 파티랑 댓글을 단 건가? 뭐 댄스 파티 글을 쓴 건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네. 그 밤에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뭐지? 그 운동기구 같은 거? 네. 거기서 뭐 그런 거 하는 맞아요. 거 그랬던 이렇게 것 찍어가지고 거기에 댄스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그거 가지고 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는 건 저는 뭐 윤스 팬이라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연습을 저격한 건가? 저는 좀 굉장히 의문이고요. 요것도 약간 그 한승규 선수의 그 그쵸? 양한빈 선수 댓글 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사소한 거에 많은 분들이 좀 열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그냥 세상을 봤을 때 네.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댓글을 봤을 때 좀 짠해요, 진짜. 오늘 음, 어디서 짤을 보긴 했는데 이스타 TV에서도 이스타 이렇게 뭐 표현했지만 너무 짠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쵸. 너무 지엽적인 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감정 소비를 하지 않나. 그리고 뭐 DM으로 사과라고 하셨다가 뭐 몇 분은 아예 답장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꼭 모든 걸 답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수가? 그치. 솔직히 말해서 SNS가 뭐 국민청원의 공간은 아니니까요. 그것도 그쵸, 개인적인 뭐. 공간이잖아요. 선수가 공인도 아니고요. 어떻게 네. 보면은 차우현 정도 선수면 공인이라 볼 수 없거든요. 솔직히 차우현 아는 사람 일반인이지, 일반인. K리그 팬 말고 누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회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어린 나이고 아직도 어린 나이죠. 이제 어, 20대 초반이고 그쵸. 솔직히 경기장에서 어떤 사인을 요청했는데 무시당했다, 거부당했다. 이건 사실 욕먹을 만한데 선수의 음, 어떤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거니까 SNS라는 거는 진짜 완전히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팬인데 내가 DM으로 뭐 해명을 요구하든 뭘 요구했는데 답장 안 했다? 너가 서울 선수라면 그게 말이나 되냐? 저는 그걸 DM을 보내서 어떤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별로 팬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봐요. 저는 그 음,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ACL에서 보여줬던 그 어떤 중도에 포기했던 모습은 물론 뭐 선수로서 비판받아 마땅할 장면이지만 사실 그 대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가를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애초에 감독도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나갔고 전혀 동기부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때 잠깐 오스트리아 갔다 코로나 몇 명 확진돼서 돌아왔잖아요. 네. 선수들도 분명히 네. 부담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IC를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다 가족이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좀 덜 안전한 해외에 나가서 지금 경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고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적인 고려? 그리고 우리가 뭐 ACL 나가서 솔직히 16강 나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팀 자체가 지금 비정상인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차오현 선수에 대한 어떤 비난의 시각이나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박진섭 선수 트레이드 썰이 나왔을 때 기원하실 수 있죠. 이 선수가 나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박진섭 선수가 또 잘하는 선수니까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모습 보고 차오현 선수 지인은 아니지만 차오현 선수의 지인이었으면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선수가 서울 처음 입단 인터뷰 할 때도 서울에 오게 돼서 되게 좋고 뭐 영광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그쵸. 또 그래도 근본 뉴스 출신인데 그래도 좀 너무 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물론 뭐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축구를 즐긴다고 해야 되나?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좀 이렇게 막 TV로 보면서 아오 막 하면서 좀 이렇게 열을 내거나 좀 네,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호간에 좀 이렇게 선이라는 그렇죠. 걸 지켜야 되고 네, 상호간에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침범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과한 권리 행사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네, 들고 저는 이 얘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옛날 글이긴 한데 그 대안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몬테네그로 친구라고 해서 몬친이라고 하죠. 맞나요? 그쵸?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세 글자로 된 글들을 많이 봤어요, 단어를. 제 네,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데 네. 만약에 이런 단어를 쓰셨던 분이 미성년자라면은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성인이라면은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저 몇 번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 전 사장님 또 댓글에 좀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성인이랑 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을 달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분노를 쏟아내는 거를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전 그거 봤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이 전 사장님이 서울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악영향을 끼친 게 물론 평가로 악영향을 끼친 게 맞지만 그런 식의 댓글로 표현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좀 뭐 차은 선수가 그렇게 물론 같은 급으로 비난당한 건 아니지만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글을 한 번 더 봤을 때. 음. 그래서 저도 차우현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사실 별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차우현 선수 트레이드 썰이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저는 없던 애정도 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저도 괜히 아직 가지도 않았고 이게 뭐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뭐 들리는 얘기는 오히려 1차로 접근했다가 뭐 틀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미 떠나보낸 것처럼 좀 마음이 씁쓸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네요. 마무리가 무슨 네. 공익방송처럼 그러니까요. 캠페인 좀 같았어, 캠페인. 캠페인. 우리는 이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좀 기대감도 올라가고 약간 우리가 그동안에는 항상 축구만 바라보다가 그 외의 것도 이제 좀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들고 네. 확실히 저희 카톡방에도 뭐 주식 얘기가 주로 판치긴 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오는 좀 올 시즌 웬일이야 서울이 약간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좀 형들도 보면은 조금씩 기대를 키워가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쵸. 저는 약간 펜다 형님의 기대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서울에 대한 펜타 기대가. 형은 특히나 좀 이렇게 굉장히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네. 그래도 그런 거 감안하고 보면은 그래도 펜타 형이 꽤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계신 요즘의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즌 시작 전에 저희가 이제 올 시즌에 대한 최종 순위라든가 기대감에 대한 거를 좀 특집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형들도 좀 많이 나오셔서 지금 이 카톡방에 쏟아내고 있는 서울에 대한 기대를 같이 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올해 시즌이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좀 다른 팀들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와, 참 재밌겠다. 올 시즌 K리그 입장에서도 저희가 그냥 서울 팬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올 시즌은 좀 기대되는 요소들이 많다. 전반적으로. 뭐 이영표 단장님인가요? 그쵸. 네, 이영표 대표이사? 선수도 대표이사? 단장? 네. 어쨌든 강원으로 이제 행정직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걸 좀 이제 맡아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꽤 괜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박지성 선수도 이제 또 제2의 축구인의 삶으로서 전북에서 명칭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행정직 쪽으로 이어가는 것 같은데 되게 여러모로 리그에서 볼거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흐름 서울이 놓칠 수 없지. 우리는 본의를 사야 된다. 기승전 본입니까?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 리그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2월 말에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즌이 한 달? 한 달 남짓 남은 거예요. 이거는 좀 전력 보강을 빠르게 끝마칠 필요는 있겠다. 이거는 늦어도 2월 첫째 주 안에는 모든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고 훈련은 한 2주 정도 손발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2월 초에 이제 2차 전지훈련을 제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요. 선수단 구성이 완료돼야 그래도 또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둘리보를 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야 되고. 근데 큰일 났네. 이거 본이가 던질이 돼서 네. 자가격리를 해도 2월이 돼서야 풀리네. 일 좀만 더 해라, 서울아. 아니면은 본인은 지금이라도 좀 여행으로 뭐 제주도를 미리 들어가 있는 게. 벌써 들어갔나? 그래서 저번 주에는 나상호, 이번 주는 팔로세비치, 다음 주는 또 어떤 즐거운 떡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줄의 똥라드 세발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